한밤의 보이스룸.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사실 누구에게라도 털어놓고 싶습니다. 이 가슴속 깊이 쌓인 공포와 알 수 없는 불안을 저는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를 의심할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딸에게 일어났던 일은, 그리고 지금도 제 마음을 옥죄고 있는 현실은 분명합니다. 저는 사춘기 딸을 홀로 키우는 아빠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제 보물, 제 전부인 아이죠.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저와 제 딸은 서로에게 유일한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노력했습니다. 딸의 마음속 작은 상처 하나까지도 보듬어주고 싶어서 틈만 나면 사랑한다 말해주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그런 저를 제 딸은 아빠 바보라고 불렀죠. 그 말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아이의 환한 웃음 한 번이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행복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학교 생활에 조금씩 어려움을 겪는 듯 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당한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더군요. 씩씩하던 아이는 말수가 줄고 늘 웃던 얼굴에서는 미소가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안아주며 이야기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옆에 있잖아. 내 잘못이 아니야.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새벽만 되면 딸아이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요. 처음에는 잠꼬대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비명소리였습니다. 비명과 함께 잠에서 깨어나 달려가 보면 아이는 항상 제 손목을 부여잡고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이불 위에 앉아 있었죠. 그리고 점점 더 끔찍한 상처가 아이의 손목에 새겨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얇은 실금 같았던 자의 자국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벌어졌습니다. 아이는 잠에서 깨면 항상 혼란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또 그랬나 봐요. 누군가 저를 찾아와요. 꿈에서 저를 끌고 가려고. 누구냐고, 누가 찾아온다는 거냐고 물어도 아이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정신과 육체의 피로 때문인지 이내 다시 잠들곤 했죠. 저는 딸아이의 학교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잠결에 자해를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매일 밤 손목에 연고를 발라주며 밤새 딸아이 옆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새벽의 비명은 멈추지 않았고 아이의 손목 상처는 비퍼만 갔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상담 교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종종 멍한 표정을 짓는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새벽에 제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아이 방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마음이 컸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제 서재 모니터 앞에서 숨죽인 채 딸아이의 방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새벽 2시 아이의 몸이 뒤척이기 시작했습니다. 몽유병처럼 일어난 아이는 침대에 대해 몸을 기댄 채 제게는 들리지 않는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오지 마, 제발 그만해. 고지어 아이의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그건 제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제 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불러놓고 뭘 그래? 이 몸이 그렇게 싫어? 이제 와서 그만하긴 늦었어. 나랑 같이 가야지.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아이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흐느낌은 곧 낯선 목소리에 억압되었습니다. 모니터 속 아이는 커터칼을 들더니 제 손목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것 봐. 내가 이렇게 약해서 어떡해. 너 같은 건 아무도 필요 없어.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방문을 박차고 아이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누구냐? 당장 내 딸에게서 떨어져. 내 딸? 이 몸은 이제 내 거야. 너 같은 건 내게 방해만 될 뿐이야. 한참을 그 존재와 싸웠습니다. 아니, 싸움을 시도했습니다. 딸아이의 육체 안에서 제 딸의 목소리로 저를 조롱하는 알 수 없는 존재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었죠. 제가 한참을 그 허상과 싸우는 동안 제 딸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제야 제 딸의 몸을 지배하던 그 목소리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과연 사라진 것이었을까요? 몸속 깊숙이 숨어들어 때를 기다리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공포에 질려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결국 정신과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제 딸을 볼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제 앞에서 울면서 누군가 자꾸 나를 찾아와라고 말하던 아이가 사실은 또 다른 자신과 싸우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정말 알 수 없는 존재에게 빙의되었던 것일까요? 어느 쪽이든 제 딸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꾸준한 병원 치료 덕분이었을까요? 아이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새벽의 비명은 멎었고 손목의 상처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약에 의존해야 했지만 아이의 눈빛에서는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고 초정은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간호사들도 의사 선생님도 모두 기적 같다고 했습니다. 딸아이가 스스로 이겨내려는 의지가 대단하다고요. 저 역시 제 딸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퇴원 수속을 밟고 병원 문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제 팔짱을 끼고 밝게 웃던 딸이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게는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연기하느라 힘들었네.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걸까요? 한청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놓친 것이 너무 많았던 것일까요? 제 딸의 몸 안에 그 알 수 없는 존재가 여전히 숨어 있는 것인지, 혹은 제 딸이 또 다른 자신의 인격을 완벽하게 속일 만큼 성장한 것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후 제 딸은 여전히 밝게 웃습니다. 그 미소 뒤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저는 이제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 평범한 일상이 언제 다시 무너질지 매일 밤불안에 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딸의 밝은 웃음 속에서 저는 제 손목을 바라보곤 합니다. 언젠가 제게도 낯선 목소리가 찾아올까봐 두렵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